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자는 시간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1년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1년에 10억 원을 버는 사람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다. 시간당 버는 돈에 따라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따라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 돈은 형태를 바꾸지만 시간은 의미를 바꾼다. 시간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시간을 잘 써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시간을 잘 쓰려면 타인의 삶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자신을 맞추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쓰는 것이다. 그 저자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지 발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한 가지 재료는 바로 지수이다. 저자는 그 개개 어떤 종목보다도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재료 중에서 지수를 통해 수익을 얻었고 당신이 투자자로 성장하면서 지수를 공부한다면 원하는 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15년간을 이렇게 지수에 투자를 해서 파이어족이 됐다고 합니다. 투자 격언이 삶의 격언으로까지 확장된 말 중에서 지수를 재료로 선택하게 만든 말이 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지난 15년간 돈과 투자 공부를 하며 지수보다 좋은 숲을 찾을 수는 없었다. 지수는 내게 투자 전체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다. 지수라는 것은 모든 종목을 합친 평균값이기 때문에 지수야말로 가장 객관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취업이 아닌 창업을 먼저 해보길. 아빠가 강연 중에서 자주 받았던 질문은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야. 나는 그때마다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창업을 할 거라고 대답을 해. 대학교에 강연을 나가거나 취업 특강을 하러 갈 때도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취업하지 말고 창업부터 해보라고 말이야. 내가 창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자기에게 쓰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남들이 다 다니는 초, 중, 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토익 점수와 공모전 수상 등의 스펙을 만들어 취업 준비를 해.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그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저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 반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온전히 내 생각으로만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왜 그 상품을 팔 것인지, 어떻게 팔 것인지를 고민하며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보내. 그렇게 고민과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을 많이 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지. 내가 훗날 어떤 일을 하든 이 과정은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지금은 창업한다고 많은 돈이 드는 시대도 아니고 원한다면 스마트 스토어처럼 얼마든지 공짜로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어. 이런 시대일수록 창업에 도전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야. 만약 내가 창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면, 무엇을 판매해야 할지 아이템을 찾지 못했다면 창업 대신 영업을 해도 좋아.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서 영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이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많지. 그러나 그것은 영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란다. 영업을 무언가를 파는 것이라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어. 영업하면 무언가를 팔아야 한다. 영업하면 남에게 부탁해서 팔아야 한다. 영업하면 괜히 기가 죽는다. 이런 생각에 이르지. 하지만 무언가를 파는 건 세일즈이고 영업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야. 세일즈는 말 그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지만 영업은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동의어로 장사, 사업을 뜻하거든. 예를 들어볼까? 만약 어떤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판매 관점에서는 다음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행위만 반복할 거야. 하지만 영업의 관점에서는 왜 판매가 되지 않는 거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지 고민을 하지. 판매와 영업이 다른 점은 바로 이거야. 영업은 실행한 후에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끝없이 이어져 자신을 성장시키지. 그 저자는 영업이라는 행위는 어떤 고민을 함으로써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와 같은 채널에도 식당, 카페 등의 창업에도 아니 어쩌면 삶의 모든 영업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영업이야. 썸네일을 잘 만들고 이목을 끄는 제목을 붙여서 구독자를 자신의 채널에 오게 하고 목표 시청 시간을 채워나가는 과정 전부가 영업이 되는 거지. 주식 계좌를 파서 너의 성향에 어울리게 매매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며 잘못된 매매는 반성하고 수정하며 다시 도전하는 과정도 역시 영업이야. 내가 생각하는 영업은 인생을 살아가며 온전히 자신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쓰는 행위를 뜻해.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이 사업을 하라, 영업을 하라 이런 말은요.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쓰면은 내가 발전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확장이 되고 내가 커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품을 팔아야 한다. 회사에 잘해야 한다. 남의 눈치를 잘 봐야 한다. 에서 벗어나 나를 팔아야 한다. 자신에게 잘해야 한다.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로 인생을 채워나가 보길 바라. 그것만으로도 너의 삶이 바뀔 거란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모든 투자물의 가격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어떤 법칙이나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상품과 절묘하게 결합하여 반복된 사이클을 만들어 온 거야. 그래서 집값이든 주식이든 모든 어떤 투자에 있어서 등락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아까 지수를 통해서 이 저자는 돈을 벌었다고 했었죠. 자, 이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탐욕이 있을 때가 이제 꼭지점이고요. 공포가 있을 때가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은 투자를 말할 때 늘 인문학과 심리학을 이야기한다. 두 학문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루 만에 30% 성장을 하거나 하루 만에 30% 쇠퇴하는 회사는 결코 흔하지 않다. 하지만 오늘도 주식 시장에는 그런 회사가 수십 개씩 생겨난다. 그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실제 가치가 30%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그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리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변해서이다. 투자자는 대부분의 욕망을 매매하는 것이다. 나는 지수를 통해 이 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내게 투자에 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부자는 언제나 3%의 사람들이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언제나 돈을 버는 사람은 상위 3%의 사람들이었다. 결국 97%의 사람이 본성에 순응하여 돈을 잃을 때 3%의 사람들은 본성을 거슬러 돈을 버는 것이다. 나는 이런 깨달음으로 욕망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내가 지수에서 찾은 가장 큰 핵심은 반값이다. 지수는 특정한 주기의 위기를 반복했고, 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신호는 지수가 직전 고점에서 반값이 되는 순간임을 알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10권의 책으로 투자의 깊이를 알아가길. 독서는 적은 돈으로 투자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야. 개인적으로 한 투자 분야당 1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그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과 투자 방식의 아이디어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어떻게 읽을까? 첫 번째, 한두 권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책을 골라. 투자의 방법과 비결이 담긴 책이 아니라 투자에 필요한 용어를 잘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기 쉬운 수준인 것을 고르는 게 좋지. 남은 8권은 네 분류로 나누어 구매해. 첫 번째 한 권은 과거에 출판된 책이어야 해. 과거에 출간되었지만 여전히 읽히는 책은 스테디셀러지. 그래서 책을 통해 그 사람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야. 유행에 타지 않는 생각이 담겨 있고, 두 번째, 하나의 투자물을 각기 다른 투자 방법으로 소개하는 책을 2권 이상 구매해.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책들을 읽어 본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갭 투자, 경매 혹은 청약, 이렇게 다른 분야, 주식이라면 가치 투자 혹은 기술 투자, 이런 식으로 반대적인 거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투자하는 투자물의 상품 가치가 내렸을 때 나온 책을 찾아. 다 올랐을 때는 다 좋다 하지만 그 올랐으므로 무조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가치가 내렸을 때 나온 책들은 전혀 색다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관점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책에서 나오는 방법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책을 골라야 해. 행동을 강조하는 책이 좋다는 이야기야. 책을 읽으면서 얻는 지식보다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 좋고, 자,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적어보자. 당신의 나이가 어떻든 10년을 단위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삶을 그려보자. 예를 들면 어떤 곳에 살 건지, 만약에 10년 뒤에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것인지, 어떤 시계와 가방을 들고 다닐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저자가 말한 우리 반값 전략을 했으면은 그런 위기가 끝난 큰 위기가 지난 뒤에는 꼭 1년은 최소 1년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여졌었어요. 그리고
그 하락을 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덜 50%, 마이너스 50%의 위기 이후에 덜 빠질수록 한꺼번에 목돈을 그냥 확 집어넣는 게 유리하고, 마이너스 50% 위기 이후에 더 빠질수록, 더 밑으로 팍팍 빠지면은 그때는 뭐 1,000만 원씩 넣는다든지 이런 분할 시나리오가 좋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 그래프고요.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친 이 부분들, 정말로 실제로 반 정도 빠졌을 때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는데, 1997년이죠. 이때는 좀 더 빠졌어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때는 거의 다 절반 정도 빠졌을 때는 다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97년도 이때는 더 많이 빠졌으니까 분할로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런 반값 어떤 전략, 지수 반값 전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부자의 돈을 얻고 싶다면 다음 그래프를 이해하고 반드시 두 가지 행동을 해야 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계단처럼 생겼는데요. 부자들은 이렇게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습니다.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런 수평 구간에서도 버틴다는 거죠. 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도 버틸 수 있는 게 부자다. 또 이런 걸 버텨야지 이 수직을 경험하고 이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새로운 내일을 바라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라는 말을 했다. 나 역시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1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한다. 기회는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다. K-A-I-R-O-S.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여신 이름이기도 하다. 카이로스의 앞머리에는 긴 머리카락이 있지만 뒤는 대머리다. 그리고 발과 어깨에 날개가 달렸다. 기회는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너무 빨리 도망가기에 잡을 수 없다는 걸 상징한 것이다. 대부분은 카이로스를 보고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지라는 마음에 앞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많은 돈을 투여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카이로스가 양손에 칼과 저울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기회를 잡으려면 기회의 무게와 우리가 쏟은 시간과 정성의 무게를 저울질 해봐야 한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가 저울의 균형을 무시하고 어설프게 기회를 잡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카이로스의 칼은 자신에게 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 이 책 리뷰를 여기까지 봤고요. 이 책도 괜찮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